야, 우리 구청장님을 KBS에서 진행하실 때 입이 마르고 닳도록 칭찬을 많이 하셨다면서요? 맞아요. 네. 그런데 매불쇼 한 번에 밀리네. 전화 연결 한 번에. 아니 그러니까 말이에요. 직접 출연하실 것도 아닌데 네. KBS 라디오 이제 밤에 진행을 했었거든요. 5년 동안.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자치구 가운데 제일 칭찬을 많이 했던 데가 성동구였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런 인연이 성동구가 새로운 시도들을 되게 많이 했었고요. 그 새로운 시도들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메모를 남겨놨는데 나 오늘 출연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그때 마을버스 기사라든가 이렇게 구에 계시는 분들한테 특별 지원금을 주신다고 했던 소식도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반지하 물에 막 자주 잠기잖아요. 맞아요. 네. 반지하 방을 개조해가지고 뭐 공공시설로 만들고 그분들 주거 개선도 해주는 거. 네. 이런 것들도 다 사실은 성동구가 적극적으로 했던 것들이 다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칭찬해도 소용이 없네. 네. 없었는데. 모르시는 것 같아. 당사자가 모르는 칭찬을 그러니까 저 혼자만 그냥 네. 애정했는데요. 네. 그래도 네. 공중파에서 칭찬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구민들이 알았는지 심지어 서울시에서 무려 3번이나 당선된 유일무이 현역 구청장인데 우리 구청장님 롱런 비결이 도대체 뭡니까? 일단 구민분들께서 저를 좋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3선이나 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메모 자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아니 너무 AI 답변이잖아요. AI 답변이야, 너무 너무. 잘하셨으니까 3번이나 네. 당선되셨을 텐데. 네. 아마 이제 좀 써본 사용해 보니까 네. 이게 괜찮더라. 네. 그런 게 이제 효능감 네. 뭐 이런 게 좀 느껴져서 처음에 제가 당선됐을 때는 50.1%로 당선됐습니다. 50.1%. 예, 네. 성동구가 굉장히 좀 근데 두 번째는 이제 한번 써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두 번째는 69.5. 야, 서울에서. 예, 예. 네. 아마 수도권 거의 최고 득표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예. 사실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그렇죠. 뭐 취임 이후에 바로 한 정말로 안 좋은 해가지고, 분위기였거든요. 예, 그때도 제가 이제 58% 득표해서 예, 야. 당선이 됐는데 그 내용은 아마 써보니까 효능감이 있어서 네. 좀 계속 사용해 보겠다 이런 뜻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효능감 써보니까 네. 이런 표현이 너무 좋은데 저는 사실은 국회를 이제 출입을 과거에도 했는데 예. 국회에 있는 그 보좌관 여러분들이 예. 우리 그 구청장님을 네. 너무 칭찬을 해가지고 놀랐는데 혹시 예. 무슨 사연이란 게 있는 겁니까? 제가 국회 보좌관으로 좀 몸담았었고요. 그리고 보좌관들 협의회가 있는데 제가 또 회장도 뭐 역임을 해서 네. 보좌관들이 응원 차원에서 아마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좋은 얘기 해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밥을 좀 평소에 좀 많이 사주신다거나. 네. 제가 그러지 회식을 못해가지고 저는 궁금한 게 제가 어느 지역구에 살면서 진짜 여기 구청장님 일 잘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이 3선을 하시면서 가장 많이 칭찬받은 예. 뭐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공을 들여서 가장 보람된 정책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주민들께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보통 구청에서 하는 일을 가지고 여쭤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설문조사 같은 거 해보면 두 가지 정도가 크게 나오는데 두 가지. 네. 서울숲 안에 3표 레미콘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그 레미콘 공장에서 발생되는 먼지, 비산먼지 이런 게 인근의 아파트에서는 빨래를 못 들 정도.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이제 이것은 정치인들 그 후보 출마자들의 단골 공약이었죠. 네. 근데 이게 네. 이제 해결이 안 되고 있다가 네. 운 좋게 제가 그걸 이제 철거시키고 그래서 그 점을 굉장히 좋게들 생각하시고 네. 그러니까 그런 수건 사업, 지역의 수건 사업이 해결되니까 좋아하시고요. 네. 금호동에 가면 금호역이라는 네. 역이 있는데 전철역 네.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역인데 이 앞에 인도가 없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도로가. 인도가? 예. 위험하네요. 그래서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위험해가지고 이것도 한 40년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뭐 이세기 국회의원님 혹시 아세요? 제가 성함 기억합니다. 네, 네. 그분 출마하실 때부터 공약이었는데 저도 공약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못했던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있죠. 있죠. 근데 이제 그걸 저희가 이제 해결해서 오. 확장을 해가지고 인도도 하고 도로도 확장해서 굉장히 금호동 주민들이 좋아하시는 네. 그렇게 이제 지역의 수건 사업들을 해내셨구나. 해내면
또 올라가죠. 그런 만족감이 높아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별명이 동네에서 네. 성동구 아이돌이시래요. 왜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네. 성동구가 사실 여러분들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대형 연예 기획사가 굉장히 있는데 많죠. 일단 유명 SM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거주하고 있고 큐브 엔터테인먼트도 큐브, 있는데 네. 또 하나 기획사가 있으니 그게 성동구청이랍니다. 얘기 들어봤더니 수건사업 해결을 너무 잘해가지고 지금 우와. 네. 네. 맞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뭐 주민들께서 이제 칭찬과 응원과 격려를 그렇게 표현해 주시는 것 같고요. 네. 어르신들은 성동의 큰아들이라고 부릅니다. 큰아들이라고. 야, 이거 네. 제일 좋은 호칭인데? 예. 우리 누나, 동생, 뭐 큰아들 뭐 네. 이런 게 제일 이제 친화력 있고 좋은 노- 거잖아요. 어르신들 행사 가면 또 경로당 방문하고 그러면 복지관이라는 데 가면 우리 큰아들 왔나 이렇게 말씀해 야, 주시죠. 워낙 또 오래 많이 보셔가지고 예, 예. 그런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무엇보다 대단한 점은 이제 문자 행정을 한다는 점인데 네. 본인의 전화번호를 직접 공개하고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받고 즉각적으로 답변도 주신다면서요? 네, 네. 네, 어떻게 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뭐 지금도 이 국민들이 대부분이 제 문자 번호를 뭐 메모해 놨거나 어머나. 네. 이렇게 네. 저장했거나 하고 계신데요. 네. 그래서 불편이 생기면 그때그때 문자를 보내는데 제가 이제 문자로 소통할 생각을 한 건 선거 때 되면 그 유권자들한테 홍보 문자를 보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발신 번호가 있으니까 간혹 그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답을 이제 해드리다가 당선되고 나서 이걸 가지고 앞으로 소통을 하면 좋겠다 해서 당선 사례를 보내면서 구청에 제안하는 바나 민원이 있으시면 이 번호로 앞으로 보내주십시오 이랬더니 한 3천 건이 왔습니다. 3천 건이 예, 그때 그래서 처음에는 감당하기 좀 어렵다 예, 그래서 했을 것 이제 같은데. 이게 굉장히 유력하구나.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가지고 계속 지금껏 해왔는데요. 네. 하루에 평균 한 40건 정도. 네. 하루 평균 일평균 40건. 그리고 뭐 눈 많이 오거나 그런 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날은 한 200건도 오시고 그런데 이게 소통하는 방법으로 굉장히 편한 게요. 네. 보통 인터넷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지나가다 불편함을 느꼈는데 집에 가서 맞아. 이게 하기가 잘 안 되거든요. 번거롭죠. 네. 맞아. 근데 접속하고 휴대폰으로 하면 바로 바로 보도블록 깨졌다 아니면 뭐 가로등이 나갔다 그러면 찍어서 바로 저한테 보내면 되는 거죠. 구청장한테 보내면 그렇죠. 해결해 주니까. 그럼 네. 제가 현장 파악해가지고 바로 고쳐 드리는 거죠. 이게 3,000건 이거- 왔을 때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하냐 했는데 이분한테 표였잖아요. 3,000표. 얼마나 반가워. 그렇지, 그렇지. 내가 이거 잘하면 받을 수 있는 표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받아들이는 게 다르네. 저는 공무원들 피곤할 것 같은데요. 예. 구청장이 받아가지고 이거 해결하라 이렇게 밑에 이제 내려주면 분들은. 밑에 공무원들이 이제- 힘들 것 같은데. 예, 처음에는 네. 되게 힘들어 하고 네. 또 이제 안 하던 일이 새로 생긴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지금은 이 만족감이 굉장히 높아져서 주민들 피드백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자부심이 네. 생기는 거죠. 원래 공무원들은 이 직업적인 공무원을 선택했을 때 마음은 헌신하겠다는 그쵸.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채워줄 거냐? 급여 낮죠. 대우 안 맞아요. 대우. 네. 근데 오로지 기대할 수 있는 건 국민들이나 국민 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자부심, 인정받는 자부심. 그렇지. 인정 욕구. 네. 네. 그것이 가장 큰 건데 지금 성동구 직원들은 그 인정 욕구를 완벽하게 지금 받고 있거든요. 내가 해냈다 이민원. 네. 그리고 주민들께서 성동구청 직원들에 대한 신뢰 이런 게 대단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구청은 달라. 우리 구청 공무원들은 달라. 이런 말씀을 계속 해주시니까 직원들도 덩달아서 이제 너무 좋겠다. 이 자부심을 갖고 일하죠. 아니 이 번호가 010-9103에 네. 8388이라는 번호인데 네. 실제로 이제 구청장님이 전화를 받고 민원을 상담한다고 하니까 최근에 이제 매불쇼에서 최욱 MC가 네. 그런 소식을 접한 다음에 전화를 전화 연결을 긴급하게 하는 상황이 연출됐는데 전 솔직히 말해 방송하는 입장에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거 혹시 네. 약속 대련 아니야? 네. 진상 어떻습니까 지금? 네. 그 얘기도 좀 질문하신 분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은 문자로 오는 건 제가 수시로 확인해서 이제 보는데 전화는 회의도 하고. 아니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전화는 자주 못 받죠. 네. 그래서 그런데 저는 이제 전화가 오면 뒤에 콜백은 해드리거든요. 콜백도 네. 해주세요. 문자는 답을 해드리고 전화는 이제 우와. 콜백을 좀 해드리는데 네. 그날 전화가 왔었는데 제가 회의 중이어가지고 전화를 못 받았어요. 네. 못 받고 이제
한 5분, 10분 정도 지난 후에 네. 이제 쉬는 시간에 이제 콜백 근데 누군지 전화가- 모르고. 예, 네. 모르는 번호가 번호로 와 나서 있으니까.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밑에서부터 이제 콜백을 하기 시작했는데 먼저 온 전화부터. 먼저 온 전화부터. 네. 네. 그러다가 한 세 번째인가 네 번째쯤 전화에 네. 그 체육 앵커가 앵커가 그 체육이라고 그래서 저는 체육 그러면 누구지? 예 저는 아는데 그분이 나를 아나 뭐 이런 이제 네. 우리가 만났었나 순간 좀 아, 네. 예, 근데 당황스러워. 만난 적이 없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요. 제가 닮았다는 얘기를 좀 들어서 네. 훨씬 나으시죠. 예, 키도 그렇고요. 친근감은 좀 있었는데 그래서 놀랬죠. 그랬더니 체육이라고 그래서 뭐 그랬고 생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내가 여기 있는데 무슨 생방인가 이제 그걸 봤어요, 실제로. 그래서 네. 굉장히 의아하고 좀 당황했어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계속 막 그 정신을 못 차리는데 계속 질문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우리 오윤혜 씨가 이제 네. 기본적으로 문자 3,000개 오면은 3,000표인씩 얘기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고 앵커가 마포구 주민이기 때문에 맞아요. 한 표도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런 저는 안 받아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갑자기 우리 구로 모셔가고 싶네. 예. 약간 진짜 탐나는 인재시네. 그러니까. 네. 아니 근데 제가 전화 내용에서 약간 의심을 했던 대목이 뭐냐면은 최욱 앵커가 아니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했더니 우리 구청이 뭐라고 답했냐? 그렇게 하라고 뽑아주시지 않았느냐 이런 답변을 했는데 이게 너무 네. 판에 박은 정석적 답변이었거든요 이게. 예. 아니 그 사실은 그게 사전 뭐 좀 이런 게 있었으면 좀 더 멋진 말을 제가 좀 준비할 수 있었을 텐데 갑자기 계속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죠. 뭐 그럴 수 생방이 있죠. 어떻게 가능하지? 최욱 씨가 왜 전화했지? 뭐 이런 게 이제 자꾸 진행이 혼돈 되는데 말 그대로. 네. 예, 예. 근데 계속 연달아서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물어봐서 그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네. 그렇게 하라고 뽑아주신 거 아니냐라고 네. 답을 한 거죠. 아 그 멘트가 너무 인상 깊다라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거였고. 저는 사실은 민원을 하나 넣을 게 있어요. 민원 제가- 공개 민원? 예, 공개 민원. 성동구민이니까 일단. 아, 네. 성동구민은 아니지만. 네, 그 됐어요. 네. 아니. 성동구민에 대한 얘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수지아 거리를 네, 제가 네. 언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예. 장인분을 만났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그 수지아 거리에 대한 지원이 다 끊겨버렸다. 예. 그러니까 이전 정부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문재인 대통령 그 신발도 네, 만들어서 네, 네. 하신 분이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오래된 정말 장인 분이신데 그러니까 너무 여기 침체됐다. 네. 이런 얘기를 저를 또 알아보시고 얘기를 아, 하시는 거예요. 예, 예.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서든 전달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네. 청탁이네요 그러니까. 근데 아직 그거를 그분 뵌지 한참 됐는데 제가 그 얘기를 제대로 전해드리지 예. 못했거든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하고 저하고 그때 수지아거리 방문하고 네, 그래서 맞아요. 이제 그 얘기도 예, 하셨어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하고 그랬는데 실은 이제 정부마다 각각 포인트들이 좀 다를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또 구에서는 구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 조금 관심이 떨어지지 않았나 예, 그런 말씀이시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그분들도 수치로 보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또 그런 분들의 이제 이 성수동이 조금 산업의 손바뀜이 좀 생기고 있어서 예, 수자가 많이 예, 침체돼 예. 가고 있는 거죠 좀 지금. 수지화가 좀 침체되고 대신 이제 패션, 맞아요. 첨단 네. 산업, 예. 그다음에 K컬처 맞아요. 이런 네. 부분들 또 완전 엔터테인먼트 핫플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네. 뜨니까 그 부분이 아무래도 관심에서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래도 어쨌든 잘 또 유지될 수 있도록 공공 장소를 저희가 또 제공해서 그분들이 조금 더 낮은 가격에 이렇게 임대료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것들도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 근데 그 서민 생활에 꼼꼼하다고 제가 느끼는 부분은 유튜브 채널을 이제 운영을 하시는데 쇼츠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앙고독한 미식한 시리즈 이렇게 해가지고 동네 식당들이 이렇게 찾아가는 앙고독한 미식가. 그냥 예. 고독한 미식가를 따라한 거잖아요. 패러디 해가지고 앙고독해. 앙고독한 네. 이제 미식가 시리즈 이래가지고 네. 여기저기 동네 식당을 다니면서 조용히 밥 먹고 이렇게 어떻게 네. 보면은 우리 지역 주민들도 먹을 수 있게 이제 추천을 네. 유도하는 예. 이런 형태인데 사실 이게 보면 최근에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그 민생 회복 소비 쿠폰 같은 걸 이제 이렇게 장려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 지역 경제 소상공인 이런 살리는 문제 같은 것들에 대해 가지고 약간 괴를 일치한 행보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네. 예. 그 앙고독한 미식가는 말씀 그대로 고독한 미식가 좀 패러디한 건데요. 네. 저희는
말을 하면서 먹으면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 동네 설명도 네. 하고 집 맛있는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골목 경제 활성화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아, 선정 기준이 예, 예. 숨은 동네 맛집. 숨은 동네 맛 공개되지 않은 맛은 있는데 네. 그동안 방송을 안 탄. 방송을 안 타. 그래서 잘 네. 동네 분들만 아는. 그걸 이제 제가 가서 좀 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네. 활성화시키는 사업에서 골목 활성화의 일환입니다. 효과가 아니, 있었나요? 예. 그래서 그 뭐 이 동네 커뮤니티 이런 데서 제가 갔던 집들만 딱 묶어서 이걸 좀 순례하자 뭐 이런 그렇구나. 얘기들도 이제 네. 같이 돌아서 제가 네. 갔던 집들 순례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다른 구에서 보면 진짜 욕심 많다고 느낄 것 같아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성수동 가면 미어 터지는데 사람으로 아, 제가 예. 가끔씩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말 사람들 많아요. 특히 많죠. 젊은이들이 진짜 예. 많거든요. 엄청 많죠. 근데 다른 데는 그 정도까지 아니거든요. 예.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지 어디까지 해야지 만족스러우시겠어요? 오늘 굉장히 칭찬 많이 하시네요. 보니까 지금. 성수동은 좀 그런데 반면에 또 골목 이제 다른 성수동 이외의 지역의 골목에는 아직도 이 좀 풍기가 네. 안 들어간 동네들이 많아요. 워낙 어려웠잖아요. 특히 네네. 계엄을 겪으면서 그래서 그런 데를 주로 다닙니다. 사실은 우리 정원호 구청장님 모신 여러 이유가 있지만은 이제 구청장은 3재판 네. 3번밖에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 내년에 임기가 끝나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발판으로 삼아서 내년도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할 후보군 중에 하나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데 좀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하거든요. 예, 뭐 올 연초만 해도 이제 많은 분들께서 특히 국민들께서 이제 더 이상 못하니 뭐 서울시장 한번 해보는 게 도전해보는 게 네. 어떠냐. 그래서 뭐 그건 이제 그동안 고생했다는 덕담 정도로 이제 생각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최근에는 꽤 뭐 그 빈도가 높아지고 강도가 좀 세졌어요. 언론에도 많이 등장하시고 그래서 솔직히. 예. 이거는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나 그런 이제 상태이고 그러나 지금 제가 현안이 워낙 많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내년도 사업을 보통 지자체는 올해 이제 10월, 11월 요때 이제 예산안하고 사업 계획을 이제 확정을 해 들어가거든요. 네. 그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깊게 고민은 못할 것 같고 그 이후에 네. 한번 좀 나름 좀 고민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아무래도 이제 삼선 구청장이고 하시다 보니까 본인이 말못해 제가 대신 말씀드리면은 아마도 주변에 있는 이제 출마 후보로 거론되는 이제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경쟁 지심을 느껴가지고 뭔가 좀 그런 분위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원래 정치라는 그런 거잖아요. 예. 맞아요. 보통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성공한 구청장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그 지역의 국회의원으로 나가고 싶어하죠. 보통의 경우에는. 네. 근데 지금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성동 구민들이나 주변 이제 서울 시민들이 그 사이에서 있는 평판으로 보면 이렇게 구정을 잘했으면 서울시정도 잘하지 않겠냐. 맞아요. 이런 네. 평판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근데 지금 서울 5선을 노리는 오세훈 시장이 있는 데다가 5선 노리는 오세훈 시장이 있어. 보니까 그럼 3선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5선을 노리고 있잖아요. 서울 시민들 반성해야 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오선이라니. 한강버스나 잘 좀 운영하시지. 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경쟁하겠다고 나오는 민주당 후보들도 지금 하마평에 오르는 그쵸. 후보가 좀 쟁쟁하잖아요. 많죠. 네. 그러니까 고민이 많으실 것 같다. 동시에 두 군데를 나갈 수는 없는 거죠. 하나만 나갈 수 있는 거죠. 어디? 뭐 서울시장이랑 다른데 국회의원 선거 이렇게 못 나가죠. 뭐 이 선거 기간이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만 입후보하게 되는 이런 경선 과정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건데 지금 우리 제작진이 하나 이렇게 질문을 드리라고 한 게 하나 있는데 네. 공개적으로 말씀드려도 되는 것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성동구가 일 잘한다. 스마트 붙은 행정은 다 성동구에서 시발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사실은 정치 고관여층인 거고 맞아요. 성동 구민들이야 우리 정원호 구청장 이름 모를 사람이 없겠지만 서울시란 전체 이제 울타리를 생각해 보면은 인지도가 네. 예를 들면 공개된 국회의원들은 사실은 국민들 상대로 본회의도 나오고 상임위원회 회의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인지도 면에서 약간 좀 부족한 게 아니냐 하는데 본인만의 인지도를 올릴 수 있는 보관 이런 건 좀 있습니까? 사실은 그 뭐 제가 최근 뭐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 뭐 좀 안 볼라 그래도 막 보내줘서 그럼요 안 볼 수가 없어요. 문자로 오겠죠 그것도 당연히 보니까 네. 네, 보게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그 인지도를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한 적이 없거든요. 과거에 예. 그리고 그거는
지금 그래도 그렇게 인지도 꽤 높게 나온 거는 써본 분들이 소문을 내서 그러니까 20%가 이상하면서 또 다른 구에 네, 소문을 네. 내서 그런 게 이제 형성이 되는 거지. 제가 이제 어떤 그런 노출 빈도를 좀 올린다거나 일부러 뭐 그런 활동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그거는 좀 시간이 해결해 준다.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제가 나가기로 결정을 한다면 그때 또 해야겠죠. 네. 아니 그럼 오유현 씨가 사실은 네. 숱한 유력 정치인들을 매불쇼를 비롯해가지고 네. 다양한 방송에 만나셨는데 네. 우리 정호동 구청장 인지도 올리기 위해서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제가 고관대작 전문이긴 한데 아, 그래. 엊그저께도 강훈식 비서실장님 만나고 그러니까 왔거든요. 내 얘기 드리는 거야 아, 지금.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아직 인지도는 없으시잖아요. 네. 왜냐면 저도 처음 네. 뵙고 성함도 처음 듣거든요. 근데 유권자들은 기가 막히게 아는 게 뭐냐면요. 아, 이 사람은 빈수레가 요란해서 인지도 높이려고 여러 말을 많이 한다. 이렇게 되게 시끄러운 정치인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되게 숨어있는 보석 같았는데 한두 군데 나왔더니 갑자기 굉장히 빛을 발하는. 오. 근데 후자의 가능성이 높으셔가지고 아유. 이게 약간 소문이 나서 굵직굵직한 방송에 한두 번만 출연하셔도 네, 여기는 작은 방송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굵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지금. 경향TV잖아요. 대단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이분은 약간 보석 같은 분이시네요. 저는 만나기 전에는 전혀 몰랐는데. 아까는 네. 카스테라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정말 네. 요 진가를 발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워낙 아니, 근데 업적이 제가 많으시죠. 아니 진짜를- 오윤희 네. 씨가 우유 역할을 해줘요. 제가 왜요? 카스테라하고 저는 우유하고- 성동구 비전. 카스테라하고 우유하고 만나면 만약에 맛있잖아요. 서울시장 나가신다고 하신다면 전 서울 시민이고 정말 서울시의 행정이 엉망이라서 너무너무 화가 많이 나는 서울 시민이거든요. 아, 예. 정말 투표 잘해야 되니까. 아 제가 네. 성동구민이 인구가 네, 지금 30만이고요. 30만이 이제 선거운동 되는데 운동원이 될 그렇네요. 텐데 무슨 걱정을 하십니까? 아니 근데